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열렸던 데프콘에 출제되었던 이제 올드스쿨이라는 문제 풀이를 발표하게 된 띠오리 이태양입니다. 네, 발표의 아젠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처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중간중간 이제 어떤 삽질을 했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 이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리버싱 문제에다가 약간의 크립토적인 요소가 섞인 문제였는데요. 문제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제 키젠 1.exe랑 vbrun 300.dll 이라는 두 개의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먼저 이 키젠 1.exe라는 이 바이너리를 아이다에 넣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P 구조가 아니라 NE 구조라고 띄워주는데요. 이 NE 구조는 이제 옛날에 16비트 도스를 사용하던 시절에 이제 사용하던 그런 파일 구조로서 현재 PC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바이너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동적으로 분석하기에 약간 힘든 그런 바이너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다로 열어서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썬 RTmain, 그러니까 썬더 런타임을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함수가 비주얼 베이직 그런 런타임 엔진을 실행하는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저는 처음에 네이티브 코드를 분석할 줄 알고 기대에 가득 차 있었는데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성된 바이너리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니까 비주얼 베이직 디컴 파일러는 많으니까 디컴 파일을 해서 코드를 분석하자 라는 생각으로 디컴 파일을 돌렸는데 이제 메시지에서 이 파일이 비주얼 베이직 456 버전이 다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내뿜으면서 디컴파일러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 파일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DLL 파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비주얼 베이직 3로 작성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3가 거의 90년대, 1990년대에 사용되던 그런 언어인데 여기서 이제 왜 문제의 제목이 올드스쿨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이 16비트 바이너리를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할까인데요. 16비트 도스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도스박스라고 하는 도스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그 위에 윈도우 3.1을 올리고 그 위에서 다시 바이너리를 실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 스크린에 있는 WinVDM이라고 하는 이 툴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전자의 방법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도스박스 위에서 다시 윈도우를 올리고 그 위에서 다시 실행하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우스 호환성도 좀 안 좋고 속도도 잘 안 나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WinVDM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WinVDM은 이제 오픈소스로 저 GitHub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소스코드랑 이제 릴리즈 파일들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싶으시다면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WinVDM은 이제 내부적으로 CPU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Wine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릴리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커맨드 라인에서 저렇게 인자로 키젠 1.exe를 전달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unrecognized window 버전이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메시지 박스의 타이틀을 보면 키젠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키젠 바이너리 자체가 올바르게 실행은 됐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윈도우 버전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실행이 똑바로 안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은 이 WinVDM의 설정 파일인 otvdm.ini 파일을 열어서 어떤 설정들이 있나 살펴보게 되면은 윈도우 버전을 지정하는 저 설정 값이 원래 주석 처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winburn 3.1이라는 값이 주석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주석을 풀게 되면은 이제 올바르게 윈도우 버전을 잘 갖고 와가지고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바이너리를 실행을 하고 똑같이 입력을 넣고 베리파이 하는 과정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바이너리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으니까 이제 이 비주얼 베이직 바이너리를 디컴 파일에서 어떻게 시리얼을 검사 로직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 구글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3 디컴파일러를 딱 검색을 하게 되면은 상단에 스택 오버플로우 글이 하나가 떠요. 그래서 그 스택 오버플로우 글을 읽어보면은 지금 이제 도디의 VB3 디컴파일러가 지금 어ቬ일리블한 툴 중에 제일 베스트다 라고 되어 있어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디컴파일을 돌리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그러면 에러 내용이 이제 null contains unknown structure라는 에러가 뜨는데 이게 도디 컴파일러만 이러겠지, 도디 디컴파일러만 이러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른 거의 서너 개의 VB3 디컴파일러를 찾아서 다 디컴파일을 돌려봤는데 정상적으로 디컴파일이 되는 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가장 오랫동안 삽질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바이너리를 디컴파일해서 동작 방식을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수석이 걸리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제가 어떤 시도들을 했었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 도디 디컴파일러 소스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된 게 있어요. 누군가 디컴파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에러를 고쳐야 하나, 아니면은 이 VB 코드를 디스어셈블러로 짜가지고 저희가 아니면 분석을 해야 하나, 아니면 아까 그 WinVDM이 오픈소스니까 그 오픈소스를 수정을 해서 WinVDM이 실행하는 코드들을 중간에 파싱을 해가지고 뭐 분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6비트 그 도스 환경에서 터보C 같은 디버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동적으로 분석을 해야 할지, 되게 여러가지 많은 시나리오들을 세우고 삽질을 하다가 결국엔 조금은 이제 허무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이제 도디 디컴파일러로 돌아가가지고 저 출력해주는 에러 메시지를 좀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제 null contains unknown structure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 바이너리 안에 뭔가 null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폼이라던가 그런 구조체를 어떻게 파싱을 하다가 잘못 파싱을 해가지고 디컴 파일이 중단된 거다라고 게싱을 하고, 그러니까 추측을 하고, 실제로 이제 비주얼 베이직 내부에 null이라는 그런 스트럭처가 있는지 구글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null이라는 그런 스트럭처가 원래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스트럭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뜯어봐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헥스 에디터에서 이 null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딱 하나의 약간 구조체처럼 보이는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의 추측으로는 이 드래그한 부분이 null 스트럭처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 null 스트럭처하고 실제 비주얼 베이직의 실행에 필요한 뭐 코드나 데이터들과는 조금 거리가 동떨어진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 null 데이터를 그냥 없애버리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싹 다 0으로 밀어버리고 저장을 하고 다시 디컴 파일을 돌리면은 뭔가 조금 짜잘한 에러가 뜨긴 했는데, 결국에는 디컴 파일이 성공을 했어요. 이제 이게 나중에 대회가 끝나고 알고 보니까 이 null 스트럭처 자체가 실제로 디컴 파일, 그 문제 출제자 측에서 디컴 파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넣어둔 그런 구조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null 스트럭처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디컴 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디컴 파일된 이쁜 비주얼 베이직 코드의 형태로 디컴 파일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디컴 파일된 코드를 저희가 획득을 했으니까 이 디컴 파일된 코드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먼저 디컴 파일된 코드의 분량이 한 200라인 정도가 됐었는데요. 일단 먼저 비주얼 베이직 코드는 다른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코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친숙하지는 않았고, 또 중간중간에 뭐 디버깅하는 코드를 넣거나 코드를 중간에 끊거나 뭐 값을 출력하거나 하기에 조금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일 먼저 파이썬 코드로 포팅하는 과정을 제일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이 control5 클릭이라는 함수가 이제 아까 키젠 바이너리에서 verify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핸들러인데요. 그 부분이 시리얼 연산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함수일 것이기 때문에 그 함수를 기점으로 먼저 파이썬으로 포팅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포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바이너리를 디버깅을 한다던가 하면서 값을 확인할 수 없고 그저 디컴파일된 소스 코드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주얼 베이직의 소스 코드와 지금 저희가 포팅한 이 파이썬의 소스 코드가 정말 100% 동일한 로직을 갖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디컴파일된 코드를 좀 포팅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인데, 올바르게 포팅했는지 확인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치트 엔진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치트 엔진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먼저 이 시리얼 연산할 때 내부적으로 테이블 연산들이 자주 사용되고 테이블을 만들고 또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새로운 연산을 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치트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중간 연산이 실행이 되면서 생성되는 뭐 테이블 값이라던가 아니면 이 값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저희가 포팅을 완료하고 나온 네임을 기반으로 생성된 시리얼 값인데, 이 시리얼 값이,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에서 나온 시리얼 값이 정확하게 바이너리 안에도 존재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올바르게 100% 똑같이 포팅을 했다는 뜻이고, 파이썬에서는 나오는 결과가 바이너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가 뭔가 잘못 포팅을 했거나 뭔가 오타가 있었다거나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치트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파이썬 코드에서 생성되는 값들이 똑같이 바이너리 안에도 존재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검증을 하면서 파이썬 코드로 포팅을 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얼 연산 로직을 이제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 이제 시리얼 연산이 24비트 단위로 연산을 했는데 그 24비트 연산들이 항상 반복문을 6번씩 돌면서 똑같은 연산들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굳이 24비트 연산을 6번 반복문 돌면서 분리되어 있는 약간 난독화 아닌 난독화되어 있는 로직을 합치게 되면은 사실 이 로직을 하나의 이제 144비트 연산으로 합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코드 자체는 사실 144비트 정수를 뭔가 시프트하고 그 다음에 XOR하고 그런 코드인데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이제 144비트 연산으로 합치고 좀 더 코드를 문맥에 맞게 좀 더 손질하고 네이밍하고 쓸데없는 코드들 삭제하고 그렇게 거듭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전체 시리얼 루틴이 이제 이런 코드 약 한 20줄 좀 안 되는 정도의 코드로 저희가 최적화를 할 수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리얼을 검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시리얼 루틴을 소개를 하자면은 네임에 들어있는 게 이제 저희 팀 네임, 더덕이라는 팀 네임이고, 시리얼이 이제 저희가 입력하는 시리얼 값이었는데요. 이 시리얼 값은 이제 내부적으로 베이스 94라고 하는 이제 94진법으로 디코드가 되어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코드 된 시리얼을 이용해서 다음으로 루틴을 진행을 하는데, 이 시리얼 연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알고리즘은 바로 CRC라는 알고리즘이었어요. CRC에 대한 개념은 이제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하고 루틴만 먼저 보자면은, 이 제일 처음에 앞에 이제 노틸러스 인스티튜트라는 이 프리픽스 플러스 팀네임 플러스 시리얼 한 값을 CRC 144를 돌렸을 때 다시 노틸러스 인스티튜트라는 값이 나왔을 때 올바른 시리얼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는 키젠 바이너리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CRC 값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가 핵심인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CTF나 워게임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CRC라는 개념이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연산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CRC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순환 중복 검사라고 하는데, CRC의 원래 의도 같은 경우는 뭐 파일에 이제 에러가 난 부분이 있는지 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뭔가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좀 익숙한 TCP 프로토콜 내부에서도 이 CRC 값이 쓰이죠.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에서 CRC가 사용된 거는 어떤 이런 뭐 에러를 잡는다던가 에러 커렉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좀 더 알고리즘적인 연산에 치중을 해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CRC의 상세한 알고리즘을 소개하기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CRC에 관련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CRC의 중요한 속성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CRC는 이제 GFE라고 하는 새로운 수 체계가 나오는데, 이 수 체계 위에서의 다항식 나눗셈에 기반한 연산입니다. 즉 CRC 연산은 여기서 보이는 이 XOR하고 그 다음에 뭐 시프트하고 하는 이 연산들이 사실은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이 부분부터는 조금 크립토그래픽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관련된 지식이 없어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GFE가 뭐냐면은 새로운 수 체계인데, 이제 우리가 아는 수 체계에 뭐 정수, 실수, 유리수 이런 되게 다양한 수 체계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GFE도 새로운 수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올 텐데, 이 GFE 위에서 덧셈은 XOR로 표현할 수 있고 곱셈은 AND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RC라고 하면은 이제 CRC 문제, 보통 이제 CTF나 워게임에서 CRC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에서 항상 꼭 사용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CRC를 선형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선형대수랑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두 개씩 보이시죠? CRC-A 더하기 CRC-B는 CRC-A 더하기 B, 그리고 A 곱하기 CRC-B는 CRC-A 곱하기 B 라는 이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선형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 두 개의 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두 개의 값이 존재할 때 각각의 CRC를 씌운 값이나 두 개를 미리 더하고, 각각의 CRC를 씌우고 더한 값이나 두 개를 더하고 CRC를 씌운 값이나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RC를 씌운 값에다가 A라는 상수를 곱하나 A라는 상수를 먼저 곱하고 CRC를 씌우나 둘이 똑같다는 의미고요.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보였듯이 G립에서 사용하는 이 CRC 값도 보면은 CRC 리니어라는 새로운 선형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CRC1과 CRC2를 XOR한 값이 CRC3과 같다라는 거를 실제로 true라고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1과 2를 XOR한 값은 3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개의 수식은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은 이 노틸러스란 값과 그 다음에 유저네임 그리고 시리얼 이 세 개를 더한 값에 CRC를 한 값이 다시 노틸러스가 되어야 한다. 이때 네임은 주어져 있고 시리얼을 알지 못할 때 이 시리얼을 구하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문제고요. 이 식을 이제 저희는 변환을 할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이제 그 두 가지 속성에서 저희가 CRC 안에 있는 값을 두 개를 값을 더할 때 더하고 CRC를 씌우나 CRC를 씌우고 두 개 더하나 똑같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좌항의 값을 CRC 노틸러스 플러스 CRC 네임 플러스 CRC 시리얼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분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식을 다시 좌항에는 CRC 144 시리얼만 남기고 나머지를 우항으로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우항에 있는 값들은 저희가 모두 값을 이미 알고 있는 상수가 됩니다. 노틸러스란 값도 정해진 144비트 상수고, 그 다음에 이 노틸러스의 144 CRC를 한 것도 정해진 상수고, 그 다음에 이 네임 값의 CRC 144를 한 것도 저희 팀 네임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값을 알고 있는 상수겠죠.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축소로 하자면은 CRC 144를 했을 때, 그러니까 CRC 144 시리얼 값을 했을 때 어떤 정해져 있는 상수 X를 만족하는 이 시리얼을 찾는 게 목적인 문제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인데, CRC가 아까 선형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얘를 선형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란 말은 CRC를 행렬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렬로 변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행렬을 곱해가지고 바로 시리얼을 구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 다시 어떻게 이 CRC가 다시 행렬로 변환을 할까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144비트는 값이 너무 크니까 CRC4 4비트를 갖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CRC4 1011이라는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 값을 약간씩 분해하고 재조립해가지고 식을 변형할 건데요. 먼저 이 CRC4의 1011을 구하는 거는 사실 내부적으로 1011을 1 더하기 0 더하기 1000 더하기 0000 더하기 0010 더하기 0001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릿수로 나눈 거죠. 예를 들면 1, 2, 3, 4는 1000 더하기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비트별로 각 자릿수를 쪼개내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이제 CRC의 그 선형적인 성질 공식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거를 여기서 적용하게 되면은 식을 이런 식으로 다시 분리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식을 한 번 더 변형을 할 건데 이번에는 CRC 안에 있는 값을 원래는 1000, 0000, 0010, 0010, 이거를 저희가 값을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저항에는 이제 각 자릿수 4자리니까 4자리 비트에서 각 인덱스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 인덱스에 1이 들어가는 값이 항상 고정으로 들어가고, 이제 우항에 원래 저희가 CRC를 구하려 했던 값 1011이 순서대로 곱해지는 형태로 저희가 식을 변형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아까 그 CRC의 선형적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안에 존재하는 이 1011 이 비트를 저희가 이 CRC 함수 밖으로 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우측에 있는 값들은 저희가 행렬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CRC4를 저희는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1000, 0100, 0010, 그리고 0001 이 값들은 모두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우측을 행렬로 구성하고 좌측을 이제 CRC에 넣는 인풋으로 빼게 되면은 우측이 행렬, 좌측이 인풋값, 즉 벡터가 돼가지고 일종의 행렬 곱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CRC를 저희가 행렬로 표현을 하는 걸 마무리를 했으니 이제 남은 거는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원본값을 구하는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솔버 스크립트 중에 일부인데, 이 B 부분이 이제 우항,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2항 해가지고 시리얼만 남기고 나머지 2항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틸러스란 값과 노틸러스 플러스 유저네임 값을 둘이 엑스어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구해야 하는 이 타겟 B를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 GFE라고 하는 수체계 위에서의 144 곱하기 144 행렬을 만듭니다. 그 행렬이 이제 여기 있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인덱스별로 쭉쭉쭉쭉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1이 켜져 있는 이 비트들로 가지고 행렬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똑같이 수행을 해줍니다. 각 A라는 이 행렬의 컬럼에다가 1부터 각 인덱스별로 그 CRC를 구한 값들을 설정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가우스 오거법으로 이 원래 들어가야 하는 x가 뭔지를 구하게 되면은 이 값이 결국엔 최종 저희가 찾고 있는 시리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시리얼을 갖고 바이너리에 넣어서 인증을 해보게 되면 시리얼이 올바르다고 이제 뜨는 이런 메시지 박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였습니다. 아니면 질문이 나중에 뭐 생긴다던가 하시면은 드림액 저희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CTF 채널에서 그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